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방입니다. 오늘은 다중우주, 우주용어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시구는 동네에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마블 광인 그가 선택한 영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목은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영어 제목 닥터 스트레인지 in the Multiverse of Madness입니다. 한글 제목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 눈을 끄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멀티버스입니다. 번역을 하면 다중우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멀티버스와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미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벌스 앞에 붙은 접두어 멀티와 유니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멀티는 몇 개가 동시에 있는 거고요. 유니는 하나, 유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빛이 관측을 하게 되면, 즉 개입을 하게 되면 입자처럼 움직이게 되고, 관측을 하지 않을 때, 즉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빛이 파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좀 더 확장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톤 차일링거가 실행했던 연구인데요. 그는 이제 빛에서 좀 더 큰 실제 나노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플로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노 물질인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중 슬릿에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작은 입자인 플로렌도 빛과 같이 입자와 파동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냥 작은 나노물질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입자 성질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파동처럼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빛 소스가 이중 슬릿의 파동 운동을 하며 몇 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결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입자를 조사를 했더니 입자라고 생각했던 원인을 쐈더니 결과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자, 결과에만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이러한 연구를 좀 더 깊이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칼텍의 리처드 파인만이고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파동 운동을 하는 다양한 빛의 운동을 계산을 했습니다. 즉, 빛의 경로는 다양한 파동 운동 역사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매우 재밌습니다. 다양한 파동 운동 결과에만 한번 집중해 보자고 그랬어요. 즉, 실험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다중우주 멀티버스 개념이 이제 탄생됐습니다. 놀라운 개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중우주는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아주 개미눈물만큼이겠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톤 차일링거의 경우 플로렌보다 큰 물질 C60 이중슬릿 실험은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하면은 이 나노 물질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가 됐든지 혹은 뭐 수십 나노, 수백 나노가 됐든지 확대를 시키면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몇십 년간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중우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여러 후행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재를 유니버스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여태까지 이제 멀티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유니버스, 즉 우주를 나타내는 다양한 영어 단어가 있죠. 우리가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등등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공간적인 의미는 스페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인들이 생각하는 물리적 우주는 지구 밖 공간을 의미하죠.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가 우주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루마블 같은 거 하면은 스페이스 셔틀 타고 우주 간다 이런 여행이 있거든요. 그게 참 억울했어요. 45만 원 주고 사서 남들이 걸리면 40만 원 주고 파는 이런 부루마블에서 유일한 시스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바로 스페이스 셔틀이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 왕복하는 거죠. 셔틀.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스페이스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니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로 이루어진 우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니버스는 은하, 항성, 행성, 이 공간적인 의미뿐 아니라 시간 개념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verse는 이제 운문이라는 뜻이 있고 시에서는 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turn,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즉 범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verse에서 파생하는 단어는 universe, multiverse, omniverse, metaverse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osmos는 질서, 즉 order 측면의 우주를 의미합니다. 피타고라스 혹은 그의 추종자들이 처음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칼 세이건이 지은 코스모스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피타고라스는 세계가 이 숫자 있잖아요.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개념을 우주라고 표현한, 즉 코스모스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단어가 있죠. 코스모스. 비교되는 단어 혹시 떠오르는 숫자 있어요? 혹은 떠오르는 단어? 케이오스입니다. 카오스라고도 표현하죠. 이 혼돈스러운 이런 의미를 할 때 이제 카오스, 케이오스 표현하는데 코스모스와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의 어떤 우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지부집주, 그냥 우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서 우주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참 이게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내용 중 이제 멀티버스는 아들과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들이 이제 마블 영화만 보게 되면은 아주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주 관련 내용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다가 이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합쳐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흥미로우신지 몰랐네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 같은 부분 혹은 외국 자료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에서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을 지내신 박석재 박사님이 기고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박석재 원장님 온라인 강의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EBS에 소개가 돼 있고요. 그 강의를 전체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자,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리처드 파인만의 6가지 물리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언 책방이었습니다.